네, 지금부터 제3회 기출문제 복원 동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 ADS-B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책의 저자 중에 실제 시험을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확신 있게 얘기를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은 뭐 실력 다 떠나서 나는 합격, 오직 합격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은 그 책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내면이 있죠.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관식에서 승분하는 거지 객관식에서 승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R이 나오긴 하는데 R이 이 시험의 대세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나오긴 하는데 설사 R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완전히 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마치 이게 R이 엄청 어려운 시험처럼 좀 뭐 제 개인 생각은 인터넷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건 제 블로그인데 25회 ADS-B 시험 3명 합격했습니다. 3명 봐서 3명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기존에도 21회도 그렇고 계속 다 합격을 했어요. 오히려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전공자냐?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3일 공부했어요. 3일. 시험 안 보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시험 무조건 봐라. 이 책에 모의고사 풀이랑 이것만 외우고 무조건 봐라. 그래서 설득해서 본 거고요. 이분은 이제 정확히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제가 알기로 얼마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무슨 그 대단히 어렵거나 대단히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온라인 강의 과정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ADS-B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게 파이썬도 있습니다. 파이썬 강의도 있어요. 파이썬 강의를 왜 하겠습니까? 이 사이트는요. 목적 자체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포커싱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ADS-B만의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ADS-B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찍맞다는 거는. 근데 물론 ADS-B 자체의 주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찍만 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는 의견은 뭐 제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이제 볼게요.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거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빅데이터 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관련된 용어가 파생되는 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딥이죠, 딥. 딥러닝. 그리고 또 딥러닝. 이게 무슨 말이냐? 딥러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됩니다.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딥러닝이라는 이 딥의 의미, 딥이라는 건 담궈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딥의 의미는요. 대용량의 로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 빅데이터의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에서의 딥러닝은요. 말 그대로 딥러닝인데 합성곡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경망이라는 거죠. 신경망 안에 신경망이 또 있고, 그죠? 그래 노드 안에 노드가 있고, 그거를 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돼서 분석한 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해서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물론 동영상 이미지도 비정형이고 ADS-B에서는 이제 반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로그 파일이거든요. 로그 파일. 반정교화라고 썼네요. 반정형 데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반정형 데이터, 로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와 이 반정형 데이터, 이 두 개를 그냥 포함해서 비정형이라고 부를게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어떻게 해요? 정형화시킬 거냐? 텍스트 마이닝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걸 무슨 크롤링을 해갖고 글자를 갖고 오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긴 맞는데요. 그 텍스트 마이닝 자체의 목적 자체가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정형화시켜서 기존의 분석 방법,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건 그걸 쓸 수 있게 만든 거라는 거죠. 대규모 데이터에서 대규모 데이터의 모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본 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사실은 이건 빅데이터의 등장이 아니죠. 모수라고 얘기하고 표본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통계에서 나오는 거죠, 통계. 통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 이 전체 데이터를 모수라고 하고 이 모수는 알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 국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표본을 추출할 거냐, 이게 중요하게 돼요. 이 표본을 추출해서 이 전체 모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이게 통계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3번은 빅데이터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ADSP에서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가장 세 개 있죠. 하나가 무작위, 랜덤, 그죠? 무작위, 그 다음에 칭화 추출법, 그 다음에 군집 추출법,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단답형으로. 빅데이터의 출현 배경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맞죠?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였다. 이거 관련 없죠. 당연히.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봐도 알 수 있죠. 테라 데이터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SNS를 활성화로 인터넷의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 수 있게 되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겠죠. 뭐 이런 거는.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이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로 올바른 것은 보통 이런 문제는 정보 처리 기사에 많이 나오죠. 사실은 개념 논리 물리죠. 개념 논리 물리. 근데 요구사항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구사항을 받고 이 개념적이라는 원래 모델은요. 이 개념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전사적인 표준을 잡는 모델이 개념적 모델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 전체의 표준화된 모델을 얘기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인사 업무에 대한 모델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거는 논리 모델이라고 하고 그 인사 업무를 가지고 실제 만들었어. 그거를 물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논리 물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요거는 뭐냐? 컨설팅 영역인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시스템 통합 개발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외국계 뭐 엑센처나 뭐 에이티컨이나 뭐 IBM 이런 컨설팅 업체가 하는 거고 이쪽은 삼성 SDS나 LG CNS, SK 이런 데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4번이죠. 어떤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고객은 탄수화물도 구매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커피를 구매하고 탄수화물도 구매했다. 이건 어떤 패턴입니다. 패턴이고 여기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동시 발생 시켰다. 그죠? 이 동시 발생을 분석을 해서 어떤 룰을 분석하는 거, 어떤 규칙이 있는 거, 그걸 분석하는 게 어소시에이션 룰이죠. 연관 규칙.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룰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시간 변수가 들어가면 순차 분석, 그죠? 시퀀스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상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균등 변수 간에 균등 변수라는 게 뭡니까?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 변수가 모를 때 이 균등 변수 간의 분산, 즉 얼마나 뭉쳐져 있냐 데이터가 그죠? 분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뭉쳐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냐, 어떤 강도는 어떠냐, 그래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강도와 방향성을 분석하는 거고, 회귀 분석은 뭡니까? XY 축에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Y 값이 있을 때 이 X 값으로 이 Y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귀 분석인 거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떤 룰을 통해서 어떤 그 집합의 어떤 군집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집합에는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자기네들끼리라는 말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불순도죠, 불순도. 그럼 이 불순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니 지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죠? 그래서 지니 지수가 0이라는 말은 불순도가 0이라는 거고, 분류가 아주 잘 됐다. 그래서 ADS에서 이 지니 지수의 계산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규칙에서 지지도와 신뢰도 계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전체 데이터 중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교집합, 그죠? 건수. 이게 뭡니까? 지지도고, A의 비율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건수, 여기 분모가 바뀌죠? 이게 뭐예요? 신뢰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요거는 시험에 그냥 뭐 단답형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공부를 할 때 이 문제 하나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걸 같이 알고, 모든 관점은 단답형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쭉 넘어가요. 감성 분석에 대한 사례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는 사회 관계 분석이죠. 그죠? 의견이나 이슈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 대중의 반응, 뭐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한다. 자, 6번입니다. 기업 내부의 정보 시스템 중에서 고객과 관련이 지은, 그러니까 고객과 관계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뭡니까?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 고객 생애 가치를 해주는 정보 시스템 뭐냐? 이제 CRM인 거죠. 예, CRM. 네. 그리고 ITS는 그죠? 교통 정보 시스템. KMS는 지식 관리. EIP는 하나의 웹 화면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매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9년 말에 데이터 3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이 3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 처리, 가명 처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DSPA 시험이거나 혹은 다른 시험에서도 이 비식별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근데 과거로 봤을 때, 과거의 기출 문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건 특정 값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면 이렇게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요 정도의 문제는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맞힐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데이터 유형이 다른 거는 뭐냐? 성별, 남자, 여자, 그죠? 성별, 남자, 여자, 뭐 1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그죠? 그 다음에 거주지 데이터, 그 다음에 강사평가. 자, 얘는 남자, 여자, 뭐 1하고 2라고 하든 남자, 여자로 하든 강사평가,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불만족, 아주 불만족, 특정 범위, 거주지, 서울, 뭐 대구, 뭐 광주, 센서 데이터, 수치형, 그죠? 연속형, 당연히 2번인 거죠, 그죠? 이거를 뭐 범주형 데이터다, 연속형 데이터다, 뭐 잘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감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 인사이트를 구축하고 하는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죠.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지도학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Y 값을 알고 분석하는 거죠. 결과값을 알고 분석한다 이거죠. Y 값을 알고 분류 분석을 한다. 그죠?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말 그대로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뭡니까? 자율학습, 그러니까 비지도나 자율학습이랑 똑같아요. 비지도 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답을 모르고 y값을 모르고 한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계속 입니다. 자, CRISPDM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그죠?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델타가 아닌 것은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봐야죠.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모델링, 적용평가 4번인 거예요. 자, 다음 중 분석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프로젝트 수행에서 시급성과 난이도,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급성과 난이도는 분석 과제 적용 비용과 법의 측면에서 어려운 것과 쉬운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난이도의 말뜻이. 시급성은 빨리 해야 되냐 늦게 해야 되냐, 즉 전략적 시급성, 기업의 목표와 맞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급성과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쭉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도죠, 정확도.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의미가 결론은 우리가 뭐 이제 화살 판 갖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제대로 맞히는 거, 이거를 뭐예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빗나갔는데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뭉쳐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틀렸지만 이 군집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게 프리시션인 거고. 4번 봐볼게요. 예측값들이 떨어져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야지 좋은 모델이다. 아니죠. 붙어 있어야 되죠. 가장 좋은 거는 여기를 정확히 맞히고 예측이 이렇게 군집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죠? 설사 정확도가 떨어져도 예측이 이렇게 군집돼 있으면 이건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요. 12번. 다음 중 BI와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BI는 다차원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를 생성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과 비정형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요, 원래는 이 BI만 공부를 하면 과거의 솔루션들이 리포트 위주의 솔루션이었고, 이거를 발전시킨 게 다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올랩이 나왔다. 이 올랩에다가 실시간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ADSP에서는 뭐라 그러냐? BI는 리포팅, 보고서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실제 얘기는 좀 달라요. 왜냐면 BI라는 게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랩은 뭐냐? 다차원 분석. 다차원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팩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영업사원 입장에서의 매출, 지점 입장에서의 매출, 부서 입장에서의 매출, 이렇게 각각의 디멘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차원을 바꿔가면서 매출이라는 변수를 분석하는 거를 다차원 분석, 멀티 디멘전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는 게 올랩이죠. 올랩. 13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주제 유형에서 분석 대상이 명확하고 분석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건 솔루션,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쭉 이제 넘어가고요. 자, 빅데이터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부적절한 것은 난이도를 사용해서 분석 과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이거 잘못됐죠, 그죠? 네, 이거는 시급성이죠, 시급성. 자, 쭉 넘어가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 똑같습니다. CRISP 비즈니스의 이 비즈니스 이해에 대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업무를 파악하고 왜 하는지, 프로젝트를 한 이유, 그죠? 뭐 당연히 이거죠. 16번. 빅데이터 분석 조직에 대한 설명은 다음은 어떤 조직이냐? 분석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담당한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이 집중화된 기관이죠. 자,
다음 좌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유클리드의 거리값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돼요. 유클리드의 거리값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유사성. 어떤 집합이 있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사하냐. 이 유사를 평가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상관계수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리값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거리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요 데이터와 내 데이터, 그죠? 요 데이터가 내 거라고 x1과 x2 간의 거리인 거죠. 그 다음에 x3가 있으면 요거에 간에 또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할 때 이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리에서는 음수 데이터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수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x값이 3이고 두 번째 x값이 2입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제거를 해줍니까? 제곱을 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부호가 날아가죠.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2, 4가 되니까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한 거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면 다시 2로 낮아지죠.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계산한다. 그건 맞아요. 그냥 그걸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거기에 음수를 좀 제거해 준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맨하탄은 절대값을 쓰는 거죠. 절대치를 쳐서 기호를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무엇은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풀던 방식을 그대로 사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후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그죠? 뭐 이런 과정, 이건 분류 분석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 이번 시험에 뭐 이것만 아마 좀 특이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셔도 됩니다. 또 넘어가요. 자, 두 집단 간에 이제 이 두 집단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의 변수 안에 집단이 둘로, 즉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죠?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거는 뭐냐? 이건 뭐겠습니까? t-테스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분석 기법이 있고 이 통계적 분석 기법에서 평균을 분석하는 게 차이 검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관계 검정이 있는 거고 이 차이 검정에서 하나에서 두 개의 집단을 분석하는 게 t-테스트, 세 개 이상을 하는 게 분산을 분석하는 게 아노바죠. 이건 분산을 분석하는 거. 그렇죠? 관계 검증에서 균등 변수 간의 분석을 하는 게 상관 분석, 그죠? 원인 결과의 분석을 하는 게 대기 분석, 그죠? 이 틀이죠. 이 틀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을. 이거 아까 그 교재 있죠? 요거.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쭉 넘어갑니다. 이제 18번. 이산 확률 중, 이산 확률 중에서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고 성공할 확률이 일정하고 전후 사건으로 확률이 존재하는 분포는 뭐냐라고 그랬죠. 이거 베르누이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건 뒤에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19번. 19번은 모집단이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련이 있다는 걸 가설을 검증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검정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반응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가설이 아닌 것은 뭐냐? 규모가설이죠. 규모가설. 연구가설, 대립가설, 유지가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세 개가. 그죠? 규모가설.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거. 그러면 신타는 연비가 좋을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무가설로 잡고 대립가설은 뭐가 돼요? 신타는 연비가 안 좋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고 그 신뢰 구간이 0.05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비모수적 검정 방법에서 두 가지가 크고 자금에 대한 가설 검증 방법은 뭐냐? 이건 부호 검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이로 보세요. 이거는 앞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잠깐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